2019년 1월 17일로 한번 가보실까요? 중국으로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이화영, 김성태, 북한의 송명철 이런 사람들의 음성이 등장합니다. 잠깐 보시죠. 저렇게 뭐 프로 디벨롭먼트 프로젝트 저건 안 쓰네 영어는. 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제목합시다 우리가. 동경으로. 어때요? 손잡고 우리가 이렇게 말이야. 우리 저 소원 통일하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포옹 한번 하시고 작사하시고. 아, 반갑습니다. 엄마나. 오케이. 근데 그러면 한마디만 할게 있잖아. 우리 아니 형은 나보다 내가 많이 많아. 자, 저 당시는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있었던 쌍방울과 북한 간의 협약식 장면의 모습입니다. 협약식이 끝난 후 뒤풀이 자리였죠. 폭탄주 마시고 했습니다. 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김 회장님, 이재명 지사님의 방북을 도와주면 쌍방울 그룹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30대 재벌이 될 수 있어요. 해당 취지로 김성태 회장을 회유하면서 방북비를 대신 내세요. 이렇게 요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대요. 이 쌍방울 대북 송금건을 이재명은 김성태를 해결사로 활용을 했다. 김성태는 그룹의 명운을 배팅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이재명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진 권한, 지위를 남용했다. 사기업인 쌍방울과 뒷거래한 부패 비리 사건이다. 돌려볼까요? 눈에 띄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106억 정도 됩니다.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 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넘어갔으니 이것은 실정법 대북제재 위반을 넘어서 국제안보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장채권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팔아먹었냐라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검찰이 영장 청구했을 때 뭐 11년부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라 팔아먹으려고 한 게 맞아요. 그래요? 이 삼엄한 대북 제재의 현실 속에서 함부로 이 제재를 우회하다가 이게 들통나면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인 그 당시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들통이 났다면 이거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국가가 돼도 할 말이 없는 일이거든요. 어허. 그러면 예. 우리 기업들 싹 다 죽습니다. 예. 미국 은행에서 거래 끊어버리면요. 어느 대기업도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 위험천만한 시도를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 팔아먹을 일이냐, 형량을 이렇게 높게 뭐 암시하게끔 영장에 적시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정청래 의원의 말에 네. 맞습니다. 나라 팔아먹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아이고야. 구속영장도 나가는 것이고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검찰이 보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김어준 씨가 아까 검찰의 영장을 황당한 잡소리라고 했는데 잡소리는 김어준 씨 전공이죠. 아이고야. 이게 800만 달러 북한이 받은 게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줬잖아요. 그런데 쌍방울은 북한 좋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내야 될 돈을 대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게 북한이라서 뇌물이 되는 게 아니라 준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줬기 때문에 이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기본적인 그냥 시사 프로 한두 번만 보면 알 수 아이고. 있는 법리적인 사실도 모르고 저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지적까지도 좀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 조기현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데 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가 한 143페이지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보다는 훨씬 더 두꺼운 분량일 텐데 아까 뭐 박균택 변호사나 김어준 씨 얘기처럼 검찰이 제대로 혐의도 밝혀내지 못한 가운데 그냥 장황하게 이 얘기, 저 얘기 주저리 이렇게 써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받고 있는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내용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긴 구속영장 청구서는 처음 봤습니다. 허허. 143페이지고요. 예. 그래서 내용을 또 보니까 판결문 같아요. 왜냐면 영장 청구에서는 범죄의 중대성하고 구속 사유 정도를 중요하게 소명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게 9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복잡하니까 길게 설명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예. 관련된 경위 설명이 상당 분량이에요. 경위 그러니까, 설명? 예.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부분들이 물론 부분 들어가는 있는데 예. 그 내용은 이 경위에 대해서 그 범죄 사실을 맞추기 위한 내용이고 대부분 쌍방울 사건의 경우도 그렇고 뭐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진술로 그 부분을 맞추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92페이지 정도의 범죄 사실이 다 필요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 근데 판결문에서는 이제 증거가 나오고 재판 과정에서 양측 주장이 있고 이거에 대한 판단이 있으니까 100페이지, 200페이지 가는 판결문이 있을 수 있는데 영장 청구서로 보면 불필요한 부분이 대단히 많았다고 보고요. 특히 기타 구속 사유로든 아까 양형 문제요. 예, 예. 판결에서는 양형 이유로 왜 이렇게 형을 정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어. 근데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이게 법원에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양형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배임의 어떤 범죄 액수가 있고요. 쌍방울의 외환관리법 위반하고 제3자 뇌물, 특가법상 뇌물죄 있습니다. 그 형량 법원이 다 알거든요. 굳이 이게 어느 정도의 범죄의 중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얘기하지 않아도 압니다. 근데 굳이 왜 영장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느냐. 어허. 이것은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내일 국회에 제안 설명을 하는 한동훈 장관의 네. 메시지를 다 담은 것이다. 결국에 지금 중요하게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 내일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서 정부에 생중계될 텐데요. 네. 구속이 필요한 어떤 사유를 법원에 설명하기 위한 것, 뭐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는 내일 국회에서 국회를 상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실제 국민 여론을 상대로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확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영장 청구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조상규 변호사님. 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화부지사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이거 없던 자리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되면서 만든 자리입니다. 원래 없던 자리입니다.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경기도 이슈가 아닌 전국 이슈를 선점해야만 했던, 대권을 노리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계획을 보고를 안 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이화영 재판에서 보고를 했다 안 했다 그 진술 번복하려고 그렇게까지 재판 파행됐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소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보고한 사실, 그리고 그 관련된 서류가 다 존재한다는 사실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019년 미국의 오토 원비어법 위반입니다. 대북 제재법 위반이에요. 여기 위반으로 걸리면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금 제공도 할 수가 없고 자금 거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북러 군사 협약 맺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다가 100억이 넘는 돈을 보내는 이 범죄가 정말 중대한 범죄지 아니겠습니까?